2학년 동아리와 비교과 방향인데요. 1학년 때는 선배들이 하는 대로 동아리를 많이 따라갔다면 2학년이 아마 이제 주축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2학년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2학년의 비교과, 아까 1학년 때는 비교과를 조금 더 넓은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2학년 비교과 방향은 어떤지 선생님들께 각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2학년 동아리 부분에서는 네. 자신이 어떤 활동을 좀 주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진로가 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리를 가입할 때 자기 친구들이 동아리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부탁해서 야, 나 진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이 동아리 꼭 들어가고 싶어. 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버스 타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동아리를 열심히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밀어주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뭐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2학년 때 보니까 저 동아리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많이 시켜주네. 봉사도 다 시켜주고 보고서도 작성해주고 뭐 활동도 많이 하고 어디 외부 체험 활동도 갔다 오고 저기 매우 좋은데? 라고 그걸 알게 되면 그걸 그냥 부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선생님들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거기에 있는 부장이라든 친구들을 설득시켜서 거기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진로에 가장 편하게 그 성적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승차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이도저도 안 된다라고 하면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자율동아리는 현재는 기록할 수 있는 글자 수가 30점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율동아리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진로활동이나 개인별 세트에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학년 때는 실제적으로 동아리에서 빠지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 동아리의 장들이 2학년들을 맡고 있기에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학년을 한번 지내봤기 때문에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생기부를 잘 적어주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좀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수상 같은 거를 줄 때도 이제 제가 올해 3학년 학생한테도 이제 네가 아무리 과제 연구를 잘해도 이제 성적 순으로 상을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잘하는 친구, 그 전교 몇 등 하는 친구의 과제 연구에 들어가서 버스를 타라. 버스 또 같이 타나요? 아까 동아리에서 한번 타고 또 과제 연구에서 한번 더 타네요. 네가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 핸들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1학년 때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상을 많이 하는 동아리에 가서 진짜 버스를 타는 것도 저는 조금 추천을 하고 싶고요. 2학년 비교과 방향은 이제 1학년 때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1학년 때 다양한 많은 활동을 했다라면 우선에 나이스나 안 그러면 학교를 간 친구들은 생기부를 먼저 한번 뽑아보세요. 자기가 이쪽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그 활동이 적혀져 있지 않다라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기록부를 딱 보고 자기가 좋았던 활동들 그리고 관심 있던 활동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인공 눈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구나. 왜냐면은 학생들이 렌즈를 많이 끼잖아요. 렌즈를 끼니까 계속 눈물을 짜고 이게 나의 세특에 적혀져 있었어. 이거 연구한 게 이거 행특에도 이런 뭐냐면은 친구들한테 눈물을 나눠줬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거 내 관심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게 뭐 의료공학을 갈 수도 있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한 몇 개는 돼야 돼요. 한 개 가지고는 2학년 때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3개나 5개 정도의 테마를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들을 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활동들을 세특에 있어도 이제 뭐 발표하라 그래 국어 시간에 그러면은 그것도 이 중에서 조금 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관심 있게 이런 책들을 읽어주고 나중에 뭐 이런 다양한 교육들 그리고 어디 활동을 갈 때도 자기는 뭐 항상 친구들이 뭐 눈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인공눈물을 챙겨서 다녔다. 뭐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2학년 때는 또 다르게 많이 해버리면은 완전 문어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친구 그래 선생님 저 쓸 거 많아요 하지만 깊이 있는 활동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1학년 때 했던 것 중에서 관심 있는 거 생활기록부 한 10번은 읽어봐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형광펜 한번 칠하고 그 다음에 관심 있었던 거 파란색으로 한번 칠하고 그래서 관심 있었던 우선순위를 한 5가지 정해서 2학년 때 조금 더 펼쳐지는 활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네네. 좀 더 깊이 있는 활동을 하자는 말씀인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생기부를 3학년 때 돼서 제대로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네. 자신이 1학년 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기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면 자신의 생기부를 확인하고 비교과 방향을 잡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학년 학생인데요. 지금 2021학년 입시 전형이 공식적으로 나온 학교도 있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2학년은 이제 결과를 참고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3학년들에게는 이 결과가 조금 더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시 전형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먼저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역시 성적별로 3학년 때가 더 성적이 당연히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이 관련 학교마다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까지는 면접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서류 전형은 학교를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이 서류 전형에서조차도 학교를 다 블라인드해요. 하다못해 수상실적에도 학교 명이라든지 학교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조차도 다 블라인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 대해서 블라인드가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과 다르게 내가 의외로 학생부 관리를 잘해준 학교가 특목고로 오인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어떻게? 있다는 겁니다. 네. 오. 그렇게 올해는. 되면은. 근데 네. 자기가 특목고인데도 불구하고 생기부 관리를 안 해서 네네. 상대적으로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들도 나올 수 있어서 올해의 입시 결과가 2학년 때 매우 중요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입시 결과는 작년 거를 참고하긴 하되 한번 도전적으로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근데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 정말 전혀 티가 안 나나요? 이제 일반고랑 특목고랑 똑같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네. 그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태가 딱 납니다. 바로 나는데 바로, 이게 잘 네. 나지 않는 학교가 뭐냐면 네. 과학중점학교라든지 자율학교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학교는 어찌 보면 자사고라든지 특목고와 유사한 그러한 형태의 생기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비평준화된 이 뭐 과학중점학교나 비평준화된 자율학교는 성적의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첫 번째는 성적표를 보면 이게 특목고인지 일반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맞는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너무 좁아요. 근데 일반고는 표준 편차 일단은 15점 이상에서 20 몇 점까지 내요. 그 말은 그냥 매우 잘하는 거 공부 못하는 차이가 너무 갭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 성적만 딱 보고도 아 얘가 일반고구나 얘는 특목고구나라는 걸 딱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몇 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는 일반계권지 특목권지를 모르고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또 기록을 잘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 생기부의 관리도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냥 딱 보면 일반고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는 사실 희망으로 많이 물어보고 이제 특히 이제 경희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고를 위한 특기자 전형이 아니라 그냥 종합 전형에서 많이 뽑다 보니까 평균 내신이 이제 3, 4등급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너희 3, 4등급 친구들에게 경희대 건국대를 넣어봐라 권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는데 네. 실제로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랑 그렇죠. 평균을 내는 결과기 때문에 이를 좀 참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별로 이제 들어가는 과목이 4등급 이하 학교들은 이제 뭐 문과 학생들도 과학을 반영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올해 3학년 학생이 문과만 하는 생활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은 생활과학이란 과목을 공부를 잘 안 할 건데 그 친구가 지망하는 학교에서는 사회나 과학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생윤이나 사문보다는 그런 생활과학에서 좀 더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3학년 1학기 비교과 어떻게인데요. 1학년, 2학년이 이렇게 비교과 관리가 달랐어요. 그리고 3학년은 원래도 조금 활동할 시간이 없지만 올해는 특히 이제 시간이 네네. 없어서 좀 있을 것 같아요.